안녕하세요. 대전예술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배우게 될 리딩 파워 완성편 유닛 1과 유닛 2에 대한 자세한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EBS-I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보다는 좀 더 간단하지만 좀 편리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짧게나마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피시면요. 자, 리딩 파워 완성편 유닛 1. 자, 뭐라 써 있습니까? 주제 앤 제목 문제 유형 설명이라 써 있죠? 네, 요번 시간에는 주제 앤 제목 문제 유형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닛 2의 요지 주장 유형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유형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고 되어 있죠? 자, 글의 도입부에서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한다. 네, 주제 문제의 요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글을 봤을 때 글의 첫 부분인 상단 부분의 도입부, 이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 거기에 소재가 등장을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글의 소재와 관련하여 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핵심을 찾는다. 자, 첫 번째 도입부에서 소재를 찾았으면 도대체 이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이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 그러니까 이 필자가 무엇을 썼는데 그 쓴 거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 근거 자료를 찾고 전체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자, 총 3단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선생님이 줄쳐놨습니다. 도입부기 때문에. 자, the use of computer in the arts surprises many people.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use of computer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se of computers. 자,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컴퓨터 사용이 in the arts surprises many people. 어디에 적용이 되냐? 바로 art. 여러분들과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어디까지냐? The use of computers in the arts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rofessional and fine arts that might appear to be beyond the use of computers are making use of computers as much as other professionals. 자, 좀 길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선생님이 밑에 해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설을 먼저 보면서 예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을 일단은 중점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컴퓨터의 사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는 미술 분야. 미술은 주로 조각을 하거나 또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보자.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만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미술 분야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도입부만 봤어도 지금 무엇을 강점으로 얘기하냐? 미술 분야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활용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우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자, artists use computers to experiment with design and color, sometimes using 3D graphic software 라고 보시면 자, 이 문단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바로 컴퓨터를 사용한 미술 분야,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자인과 색상을 시험하는데 때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즉, 미술 분야에도 컴퓨터가 적용이 된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 Computers eliminate the cost of having to experiment using actual materials such as paint and clay by providing virtual artistic matter 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미술에 대한 편견이죠. 미술은 붓과
뭐 펜 또는 뭐 찰흙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이 컴퓨터를 활용하면 즉 인조적인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현실계의 그런 미술 재료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자, 때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컴퓨터는 가상의 미술 재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가상의 미술 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페인트와 점토 같은 실제 재료를 사용해서 시험해야 하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한다. 즉, 뭐 비용 절감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제 미술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제의 부가적인 설명을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some artists have moved completely to digital media. 보시면 몇몇의 아티스트들은, 예술가들은 완전히 디지털 미디어로 전향을 했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붓으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Creating their artwork on computers to be viewed and appreciated in its computer-generated form.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진 형식이죠. 형식의 작품들이 그만큼 이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생성 형식으로 보고 감상되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컴퓨터상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ilm, studies, visual arts, theater, literature, dance, photography and music all benefit from computers. 자, 그러니까 컴퓨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예시로 엄청 많이 들고 있죠. 필름, 영화, film studies, 영화, 예술, visual art, 시각적 미술, 시각적 예술, theater, 뭐 연극, 뭐 그런 거죠. literature, 문학, 춤, 뭐 사진, 그리고 음악까지도 모두 다 컴퓨터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미술 분야에서도 컴퓨터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문장의 답은 항상 영어로 돼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는 뭐냐? The dangers of using public computers.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성이에요? 아니죠. 아까 뭐였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widespread use of computers in art. 예술에서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 우리 첫 번째 선생님이 수업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았죠. 자, 요거는 물음표로 한번 놓을게요. 세 번째, limitation of virtual artistic matter. 자, 가상 미술 재료의 한계. 가상 미술 재료의 한계라는 것 점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he reason for rejecting technology in art. 예술에서 기술을 거부한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5번,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 and audience.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의 관계, 요것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뭐였었죠? 예술 분야에서도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입부를 자세하게 보고 그 이어지는 문장 내용들을 좀 더 비유해서 확실하게 그 소재가 잡히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주제문 문제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 단어가 역시 단어 공부라는 것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술 분야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자, 요 전체의 이 핵심 내용, 요 요약 정리한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제목은 이제 무엇일까? 제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밑에서 선생님이 필자의 입장에 상상하고 알맞는 제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고 아하, 이 글은 무엇에 관련된 글이니 나였으면 어떤 제목을 선정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상상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글의 도입부에서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 아까 주제 문제 유형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목, 주제, 모든 문제를 잘 보시면 항상 도입부는 중요한 소재를 던져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의 약간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도입부에서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도대체 이 필자가 글을 쓰고 있어요. 자, 나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자, 세 번째, 필자의 견해가 가장 잘 나타나는 선택지를 고른다. 이것은 바로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자, 필자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알맞는 제목 선정하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입부를 보면요. 선생님 별표를 쳐놨어요. 자, Anne Megan at the University Oslo studied the performance of readers of a computer screen and compared to readers of paper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밑줄 쳐놨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이 글 도입부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Anne Megan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오슬로 대학에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 바로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사람과 책으로, 그러니까 종이로 된 문서를 읽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비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로 읽는 것과 스크린으로 읽는 것의 차이점을 연구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중요합니다. 이 차이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er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reading on a computer screen involves various strategy from browsing to simple word detection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스크린으로, 컴퓨터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 다양한,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 그렇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크린을 한번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글만 보고 있냐?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스크린에 무엇인가가 많이 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녀의 연구는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것이 훑어보기부터 간단한 단어 하나 검색하는 것까지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대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력이 떨어지겠죠. 자, 거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oreover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접속사 moreover. There is an additional feature to the screen. 바로 hypertex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단어 hypertext. 그래서 hypertext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밑에 써놨어요. 여기는 없네요. 선생님이 만든 부가적인 자료 한글 파일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구독자, 그러니까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 하이퍼텍스트가 존재한답니다. Above all, the hypertext connection is not one that you have made yourself.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유적으로. And it will not necessarily have a place in your own unique conceptual framework. 자, 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 해설을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하이퍼텍스트는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개념적 틀 속에서 반드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여러분 것이 아니고 바로 컴퓨터기 때문에, 컴퓨터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Those different strategies together lead to poor reading comprehension. 무엇으로 이끌게 되냐?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를 방해한다. 그래서 in contrast to reading the same text on paper. 그러니까 종이로 읽는 것의 정반대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정리해서 봤을 때 컴퓨터 스크린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자, 그러하여 라는 접속사 therefore가 나왔습니다. 결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하여 it may not help you understand and digest what you are reading at your own appropriate pace and it may even distract you.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당신만의 스타일로 글을 읽고 소화해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어떻게 한다? 헷갈리게 또는 정신없게 만든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것은 전혀 좋은 게 아니고 집중력을 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필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책으로 읽는 것보다 컴퓨터 스크린에 읽는 것은 집중력을 산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필자가 예시로 쭉 1번부터 5번까지의 제목을 한번 썼습니다. 그럼 그 제목에 알맞는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e-books increase your reading speed. 자, 전자책이 당신의 속도, 그러니까 독해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아니죠. 지금까지 한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자, importance of teaching reading skill. 읽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Reading on the screen is not that effective. 스크린으로 읽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아하, 여기서 지금 가장 적합한 제목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마지막 나머지 부분도 봅시다. Children's reading habits in technology uses. 어린이들 읽는 습관과 과학기술의 사용. 전혀 얘기 없었죠. E-books, 자, 전자책, the economic alternative to paper books, 종이책에 대한 경제적인 대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스크린으로 책을 읽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안 좋은 단점을 설계한 거니까 바로 3번, 읽는 것은, 스크린으로 읽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않다가 적합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문제 유형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nne Mangan, 연구는 종이로 읽는 것에 반대로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것은 독해력을 떨어뜨리고 읽는 것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자, 이번 유형은 바로 요지엔 주장 문제 유형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요지엔 주장 설명.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지는 무엇일까? 요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자, 여기서도 설명 나갑니다. 자, 글의 도입부를 통하여 글의 소재 및 주제를 파악한다. 똑같은 형식 설명하죠. 지금 1번. 계속 똑같은 거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전반부에 등장하는 역접 접속사라고 돼 있어요. 역접 접속사. 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접속사라는 거는 문단과 문단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자, 역접이라 돼 있습니다. 역접. 그래서 역접은 뭐냐? 바로 반대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는 긍정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어지는 역접 접속사가 B를 이어줄 때 B의 내용은 A랑 정반대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접 접속사를 조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wever, but, although 또는 even though. 자,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반부에 등장하는 요지를 후반부와 맞춰 정밀하게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 후반부. 자, 요지의 문제 유형은 후반부에 글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데 전반부가 도대체 이게 말이 맞는지 그거를 꼭 비교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예시로. 자, 이번에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를 좀 줬어요. 자, 전반부를 보시면 Curiosity is the essence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uriosity라는 단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자, 호기심은 생명체의 핵심적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빼놓기도 했어요. 호기심은 생명체의 핵심적 특성이다. 여기서 지금 특정 소재는 바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자, 그렇다면 이 호기심 도대체 무엇이냐? Animals including humans.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입니다. Cannot live without knowing what is useful.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without knowing what is useful, 무엇이 쓸만한지 또는 to them and what is needed, 그들에게 쓸만한 게 무엇인지 또는 그게 왜 필요한지 for their survival,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이런 지식들이 바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존을 할 때. 그래서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where to find food, how to avoid predators, where to find mates, etc. etc는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아이고 기가 아니라 기타 등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 음식을 찾아야 되고 포식자들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심지어 짝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모든 생존권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모든 동물의 공통점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자,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포식자를 피해야 하는지, 어디서 짝을 찾아야 하는지와 같은 그들에게 유용한 것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르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역접촉수 하나 등장했어요. However, 그러면 전반 내용과 지금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 the human species differ from other animal.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differs from other animal.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아까는 같다고 얘기하더니만 이번엔 다르다. 왜 뭐가 다를까? 바로 because we thirst for knowledge. 우리 인간은 계속 지식을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배움을 원해요. That reaches far behind our personal need. 그러니까 개인적 욕구를 위해서 훨씬 많은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배우고 싶어. So we look around us and we wonder.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려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We wonder about our surroundings and about what we observe both near and far. And we want to understand it all.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까이 있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도대체 왜 저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인간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보시면 indeed, 자, 실로 we fear the unknown. 분명 우리 인간은 항상 습관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해요. 모르는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to understanding not only makes us human. 하지만 이러한 욕구, 그러니까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But it also one of the foundation stones of the civilization. 우리 문명을 창조하게 된 바로 초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Foundation, 초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류가 왜 어떻게 해서 문명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 때문이다. 그러하여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로 이 지식을 갈구하는 욕망이 문명의 초석을 이루는 것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로 글을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는 뭐냐? 왜 썼냐? 인간과 동물의 호기심 본질적으로 같다.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도입부에서 얘기했죠.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같다. 근데 이 글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은 비슷한데 뭐예요? 밑에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자, 인간의 호기심은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진화에 대한 내용을 한 적은 없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자,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들만 다를 수 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4번을 보시면 호기심과 알에 대한 욕구가 인간다움과 문명의 바탕이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놨어요. 인간다움과 문명의 바탕이 된 인간의 호기심이라 써놨습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 아까 본 지문의 전체적인 핵심이 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요지는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다 했죠. 하지만 그게 이 글의 핵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좀 설명 같은 거였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요지 문제. 자, 모요지 문제 유형은 첫 소재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글을 쭉 이어서 읽다 보면 이 글의 전반적인 핵심은 항상 후반부에 등장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와 후반부의 내용을 좀 비교해 봐서 이 글에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유학적인 들어갈게요. 자, 인간은 동물처럼 호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곳에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자,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문명의 초석을 이루는 것 중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된다. 네.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설명. 주장은 무엇일까? 자, 주장 문제 유형 설명할게요. 주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자, 여기서도 자, 글의 도입부에서 조금이나마 필자의 주장이 나올 때가 있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 말 그대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거 해.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뭔가를 강요는 아니겠지만 뭔가를 주장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도입부에서 살짝이나마 그 필자의 주장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의 중반부에서,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주장의 부연 설명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첫 등장부에, 도입부에서 필자 주장이 조금이나 보이면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 부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필자의 주장이 들어간 문장에는 should, must, have to 등의 표현이 나오거나 should 이렇게 하면 되겠다,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have to 뭘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데 가장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명령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 이게 해야지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명령하는 형식이 등장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자, 도입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의 도입부를 예시로 봤을 때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 라고 돼 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봐라. 지금 명령하네?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어린 시절? 왜? 그렇다면 그 왜는 여기 뒤에 있겠죠. How did you play? How did using your imagination make you feel? 자, 어떻게 놀았냐? 어떻게 놀았니?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니? 기분이 어땠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being imaginative gives us a feeling of happiness and add excitement to our life. adds excitement. 자,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기분을 어떻게 만드냐? 행복하고 흥분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행복과 흥분감을 쥐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삶에 흥분을 더한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상상력.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물론 그렇죠. 선생님도 가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명령하네요. 자, it i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이제 그 감정들로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왜? 기분 좋아지려고.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 that you had through play, you'll find that you feel happier about yourself. 그러니까 어디 보자. 당신이 만약에 그 즐거움을 느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놀이를 통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놀던 그 시절을 상상하면 당신 스스로에게 어때요? 무엇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to write books or invent something.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기분만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책도 쓰고 또 무엇인가를 발명하는 데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핵심 단어는 imagination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주는 거는 바로 행복감이에요.
자, 그렇다면 there is no end to how creative you can be when you move into your imagination. 그쵸? 상상력에는 항상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 거는 끝이 없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그래서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 on completing the task at hand. 그러니까 심지어 당신에게 지금 놓여진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imagination makes everyday tasks more interesting.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일과 everyday task는 일과예요. 자, 일과 업무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더욱더 뭐예요? 관심 있게 만들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즐겁게 긍정적인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주장이 도대체 뭐예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경험폭을 넓혀라?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애초부터 처음 얘기했던 핵심 단어 뭐예요? imagination이죠. 두 번째,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 상상력을 발휘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모든 일을 뭐 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이웃과 나누라? 아니죠. 이웃과 무엇을 나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한다. 이해하라.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도 전혀 상관없죠. 아이들이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이건 아이들의 독립성을 키우는 건데 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번, 바로 실생활처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상력을 이용하면 창의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고 과업을 완수하는 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문 유형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총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갈 진도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더 세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EBS 주소 URL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한글 파일로 설명 해설집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수업에는 또 다른 문제 유형과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